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서연고 성서한 그렇게 해서 6개의 대학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경외시의 이화여대까지 해서 5개의 대학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변경점이라 할 만한 것들이 음대하고 이제 체육교과 정도만 뭐 전형 요소의 비율이 뭐 변경되거나 수능 최저가 좀 상향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모집 단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나마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세 번째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핵심 권장 과목 및 권장 과목이라는 게 원래 서울대는 있잖아요. 요게 조금 바뀌었다. 그런데 모두 다 바뀐 게 아니라 지리교육과 의료학과 약학 계열만 좀 바뀌었다. 아무래도 그 중에 제일 관심 있으신 건 약학 계열이겠죠. 그래서 핵심 과목이 화투, 생투, 그리고 권장이 미적 확통이었는데 핵심이 하원 생원으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하원 생원이 핵심이고 권장 해도 된다. 네, 무조건 해야죠. 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미적, 화투 아니면 생투 이런 식으로 일단은 원을 중심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거, 요게 조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점이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요 라인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추천형에서 학폭 처분이 있으면 일단 지원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뭐 요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원래 추천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이었는데 거꾸로 바꿨죠. 면접을 없애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추천 전형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 이거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거든요. 연세대를 들어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봤을 때 이 면접 방식이 기존에는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재심,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일반고보다는 특목이나 자사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 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아니면은 일반적인 발표나 보고서 뭐 토론 이런 부분의 수업도 훨씬 더 많은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목 혹은 일부 특정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자사고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추천형에서는 아예 없애버렸고요. 활동 우수형에서는 인적성 검사로 이제 바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학교 의예과도 일반고 학생들은 이 추천형의 면접이 거의 마였어요. 진짜 이게 죽음의 면접이었는데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면접 없이 그냥 교과 단순 100%로 그냥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연세대학교 의대의 수시가 정말 터지겠죠. 아마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극상위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좀 기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과학 논술을 활용하던 게 연세대인데 내년부터는 과학 논술도 폐지하고 수리 논술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편해졌죠. 굳이 연대 때문에 과학 논술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대치동에 있었던 과학 논술 전문 학원들은 전 문 닫겠죠. 예. 왜냐하면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이렇게 되면 경희대 의예과하고 아주대 의예과만 과학 논술이 존재하게 되는데 두 학교 때문에 과학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학 논술 학원이 좀 많이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기준을 원래 영어 1등급이었잖아요. 이걸 2등급까지 낮춰줬다라는 것도 좀 더 문을 활짝 열었다. 즉 수시 보직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존에 비하면은 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조금 더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연세대학교가 수시에서의 이 경쟁률이 별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른 결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학교가 조금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다른 학교들의 교육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바뀌었다. 추천은 교과 추천으로. 학생부 종합은 더더욱 서류 중심의 뭐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지만 면접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좀 전형에 따라서 더 특화시키는 부분들.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이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에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연세대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려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수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음대를 원래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어요. 결국에는 연세대가 내년부터는 분할 모집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띈다라는 거고 이게 그냥 음대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몇몇 학과들을 계속 테스트 버전으로 분할시켜서 계속 뽑으려고 할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이 들고 자연계열에서의 수학하고 탐구의 선택 과목 지정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학은 미적, 기하, 학통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해도 되고 탐구도 사탐이나 과탐은 어떻게든 다 해도 되는데 다만 인문사회 계열은 사탐에서 가산점, 자연 계열에서는 과탐에서 가산점을 주는 형태를 띈다.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학만큼은 미적, 기하, 학통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 이것도 정시에서는 꽤 큰 좀 모험인 것 같아요. 저는 연세대학교가. 연세대가 뭔가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다른 학교들과 결을 동일시 시키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오히려 그냥 더 우리 쪽으로 몰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정시에서는 미적, 기하, 학통, 탐구를 특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수능 잘 보내 뽑겠다. 그런 느낌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좀 변화가 내년부터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연세대학교도 추천형으로 우리 일반고에서 충분히 도전해서 많이 합격할 수 있다. 수능 최저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자.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변화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세 번째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 344명을 내년부터 다시 뽑게 되었고요. 논술 100%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좀 재밌어요. 경영 계열이 4합5예요. 진짜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4합8.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영 계열을 높였느냐?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고려대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경영 논술을 쓰는 애들의 실력이 꽤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니면 진짜 학업 역량 좋은 애들 그냥 뽑자. 뭐 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거의 4합 오면은 거의 의대 이 수능 최저와 거의 맞먹거든요. 뭐 해석해 봤을 때 고려대에서 우리 학교 논술 경영은 인문계열의 의대다. 이런 자부심을 니네가 가질 수 있다. 약간 그런 좀 정신승리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제 학업 우수형 전형 있죠. 이게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의 서류에 면접까지 반영을 했었는데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서류에 수능 최저까지만 반영을 하는 전형으로 변경됐다라는 거. 아무래도 면접 폐지가 좀 일반적인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논술이 부활하면서 이 학업 우수형에서 170명의 학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44명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추천에서 50명의 인원을 줄이고 학업 우수형에서 무려 170명을 줄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면접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고려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서류하고 진짜 수능 최저. 왜냐면 여기가 4합 7이잖아요. 이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 그냥 간다. 약간 그런 마인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수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매우 유리하다. 재수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해지겠죠. 면접이라고 하는 부담이 없이 진짜 수능에만 올인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학교 추천 전형이 고교별 4%에서 12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인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 100명에 4명, 200명에 8명, 300명에 12명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300명 넘는 고등학교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이 오직 1등급 대에서만 잘리는 게 아니라 2등급 대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수능 최저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고 고려대 학교 추천에 지원할 수 있다. 왜? 최소한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무조건 12명은 다 고대를 다 지원시키려고 할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도 고대를 많이 지원해서 한두 명에 더 많이 붙으면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고요. 고려대 입장에서도 인원을 12명까지 늘려서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 그렇게 되면 대치동에 있는 2등급 대 학생들도 고대를 이제는 학교 추천을 쓰겠죠. 아니면 자사고에서의 2등급 대 초중반 애들도 고려대를 학교 추천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지역이 아니면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고려대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둘 다한테 윈윈이 될 수 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무튼 나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회적 요소니까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수능 최저와 함께 아마 내신 방식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는데 내신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연계열에서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제 과탐은 폐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이 연대와 마찬가지로 폐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버 국방 전형이 2단계에서 면접 20% 폐지해서 면접을 없애고 수능 최저도 완화시켰다라는 거. 그다음 여섯 번째 고른기회 전형에서 2단계 면접 비율을 30%였는데 50% 올렸다라는 거. 가장 큰 의미 있는 건 요 1, 2, 3번. 요게 가장 큰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도 뭐 충분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변경점이다. 정시에서도 자연계열에 대한 수학의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라는 정도. 정시는 그거 이외에는 크게 변화한 건 없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 고려대가 수시에서는 그래도 논술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일단 전형명이 좀 바뀌었고 계열을 융합, 학과를 탐구, 학교장 추천도 원래 비율이었잖아요. 10%. 그냥 15명으로 그냥 설정을 했어요. 뭐 수학하고 탐구에 대한 지정 과목 폐지는 올해부터 이미 폐지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대신 정시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인문계 글로벌 경영, 자연계에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이에요. 근데 얘네가 다군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2024까지만 해도 정시에서의 다군은 가장 위에 있는 학교가 중앙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2 때는 바뀌는 거죠. 다군에 성균관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대가 요거보다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를 쓰는 라인에서 다군을 중앙대를 써야 되는 조금은 찝찝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완화시킬 수 있죠. 왜? 성대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대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 쓰고 그러면 다군은 성균관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이 기존의 중대에서 급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대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진 않겠죠. 왜냐면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에 아무튼 위에 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줍줍하는 애들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컸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모집 단위에 맞춰서 A하고 B라고 하는 성적 계산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성적 방식을 반영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적 계산을 A하고 B로 계산을 해봐. 그리고 내가 B가 더 높아? 그럼 그 B로 집어넣는 거야. 이게 되게 혁신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성균관대가 뭔가 정시에서 되게 독특한 걸 찾아냈다? 이러한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게 내년에 활용이 됐을 때 어떤 식의 이제 결과값들이 나올 거냐. 하지만 저는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성적 계산을 하는 방식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기존처럼만 했을 때는 손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물론 유리한 친구들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다 같이 1년이라는 시간 아무튼 열심히 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값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납득할 수 있는 합격과 납득할 수 있는 불합격이 존재해야 재수를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것이 부족해서 내가 재수를 하는지, 어떤 걸 내가 좀 더 공부를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준비하는 고1, 2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앞으로 수능까지 갈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들도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계산 방식을 같이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시다구에서는 이제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특이하고, 수학하고 탐구에 대한 지정 과목도 전부 폐지를 하죠. 인문과학 계열하고 경영학은 가에서 나군으로, 사회과학 계열은 나에서 가로 이동을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여기도 요 1, 2번 두 개가 가장 큰 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다음은 한양대. 한양대는 일단 여태까지 저희가 학생 친화적인 전형이라 항상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좀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일단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양대가 여태까지 절대 하지 않는 게 수능 최저와 면접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양대가 엄청난 변화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이 라인에도 수능 최저가 없이 일반고 학생들이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02. 근데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수능 최저를 보시면 3합 7이에요. 요 라인에서 3합 7이면 뭐 충분히 해볼만 하겠죠. 대다수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의 라인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3합 6, 뭐 3합 7. 예. 의예과는 3합 4.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반 종합 하나만 있었어요. 그냥 단순 서류 하나. 근데 이것도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추천, 서류, 면접이 생겨서 추천형 같은 경우는 모든 모집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17개의 모집 단위에서 156명만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서류형하고 면접형으로 분산시켜 놨다.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범대 계열에 있는 모집 단위만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2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양대가 여태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이 면접이 어떤 식의 면접 형태로 뛸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한데, 사범대만을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의 사범대에서 주로 보는 인적성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의 수시 전형이 이렇게 바뀌는 데에는 여태까지 입학했었던 한양대 학생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왜냐면 기존까지 수능 최저 없이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열심히 한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1.0, 1.2 이런 애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들은 다 떨어지고 한양대를 붙은 거야. 그 얘기는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거고, 그러면 수능 정도의 학업 역량은 만들지 못하고 내신의 역량만 갖고 있는 애들이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에서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이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 야, 얘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엔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해서 학업 역량이 확실히 있는 애들을 뽑아야 학교 교수님들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는 한양대도 그냥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요, 수학하고 탐구는 지정을 다 폐지했고요. 대신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지금 느낌상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기존보다 무조건 5%씩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자, 결국에는 한양대는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정시에서 합격 불합격을 무조건 결정한다. 그리고 국어를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것도 똑같이 교수님들의 불만이 나온 게 아닌가. 얘네들 수학 좀 한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한국어 몰라, 단어의 의미 몰라, 뭐 이런 약간 느낌? 그래서 야, 이거 국어도 좀 하는 애들 뽑아야 되겠다. 요즘에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조금은 약화된 교육 과정의 이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업 역량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대학 자체에서도 이제는 그런 학생들 뽑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요게 굉장히 좀 우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진짜 이렇게 되면 일반고에서도 수능 역량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더더욱 앞으로 우리 고2 학생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진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가산점 부여하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입시 요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일단은 수시 모집에서는 농어촌학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른기회 전형에서의 최저만이 좀 바뀌었고, 정시에서는 과탐 투에에 대한 가산점을 0.5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 이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하고 동일하죠. 예, 변화가 없어요. 2024나 2025나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5 입시 탑 10 대학들 중에서 앞에 있는 6개의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 대학들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연결해서 나머지 탑 10이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에 이하 여대까지 해서 5개의 대학의 2025 입시에서의 변경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좀 들으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6월 달부터는 이제 올해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지금 학교들이 개관해서 뭐 입시 결과나 이런 게 다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리 중인데 아직 좀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6월 이후부터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